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시정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정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창규 시장님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둠의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원도심 활성화 및 중점 개발 방향에 대한 제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둘째는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현재 사업이 3년차로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인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남아있는 사업은 시민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담겨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대로 나와주십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 업무 추진으로 고생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 23년 3월 말 현재 제천시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3월 말 현재 13만 1,155명입니다. 네.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농촌 근로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 및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고려인 유치 등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구 증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그 출생률 증가도 필요하고 또 외부 인구의 유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천 경제의 활성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 중 3조 원 투자 유치 정책이라든가 또 시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평균 5,000명 재료관광객 확보 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련한 부분과 또 혹시 직원이 많이 있는 어떤 기업체 유치에 관련한 어떤 그 구상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그 기초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또 하여튼 우리 시정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서 그거는 꼭 하여튼간 달성을 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님과의 오늘 시정 질문이 시민들로 한해서 어떤 제천의 희망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장님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에 제천역에서 의림지로 올라가는 우리 제천시의 중심도로를 가끔은 좀 다녀보시는지요? 자주 다니죠. 네. 특히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역에서 명동 로타리까지의 중심 도로는 해가지고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어둡고 싸늘한 중심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정책이 있으면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도시재생 사업이나 상권을 해상 사업 이런 그 어떤 단편적인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천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거시적인 어떤 그 도시재생의 그 경제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이제 어떤 인프라, 관광 인프라라든가 생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또 상권 르네상 사업 그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원도심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력했던 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 소비자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러브 투어도 올해 일단 작년 대비 한 400배 정도 좀 관광객 유치 효과를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각 부서에서 스포츠 마케팅은 체육과, 또 일자리 경제과에서 러브 투어, 또 투자 유치과에서 투자 유치, 뭐 사방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그 공통된 그 주제는 제천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또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많이 그 부족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거는 또 어떤 대외적인 우리 관내 이외의 어떤 경제적인 그 조건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경제가 쇠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 제천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저희는 분명히 제천 경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특별한 그 사업 말씀드리면 용두천 개발, 거기 한 300억 정도 들여서 그 복개 그 부분, 특히 화산 교차로 해서 대동항면 그 사이를 이 지금 현재 그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 그 거리를 좀 확실하게 재생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 또 미술관이 이제 그쪽에 위치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술관, 그리고 특성화 거리, 저쪽에 우리 그 도시재생 구역을 연결해서 그 거리를 좀 한번, 특히 야간 경제 개념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을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인구 유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인구 증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님 사진을 보시면 제천 야경입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천 시내의 중심이 사실 외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심은 어둡고 좀 침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사진으로도 이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시장 사진 보시고 좀 어떻게? 그건 뭐 저 사진으로도 이제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좀 많이 좀 고려하시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이 살아야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져도 파장은 중심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살아나야 시민들의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천시의 이제 중심이 되는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예술의 전당이 준공되면 인기 있는 예술 행사가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각종 행사 시
시민과 인근 지역 원주, 충주, 영월, 평창, 단양 등의 주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의 상가와 구도심 지역의 건물이 오래되었고 영서동의 고추시장과 하산동의 문화회관 주변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용두천 주위에 낙후된 그 도심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공터도 여러 개 있습니다. 도시 미관이 많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미관을 좀 산뜻하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데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역전 한마음시장 맞은편에서 농협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교육청 옆으로 내지나가는 화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부분도 좀 특화된 거리로 만들어서 사람이 관광객이 모일 수 있게끔 이런 특화된 거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저희가 한방의 도시 한방의 도시 하는데 한방으로 특화된 뭐 한방 그 마사지가 됐든 한방으로 관련해서 좀 특화된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으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천 경제 활성화. 그게 되지 않고는 그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기만 하면 그 제천의 분위기는 그 희망을 다시 찾는 그런 쪽이 될 테고 그런 희망은 투자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국비 예산 따다가 그 도시 개발을 하고 그러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공 예산이 기여를 해가지고 결국은 경제의 분위기를 살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민간 개발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도시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아파트 가격이 막 하늘을 치솟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각종 그 재개발 재건축의 비례율이 아주 급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오래된 아파트들 다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금방 말씀하신 그 고추시장 옆에도 그 약 한 450 가구대는 그런 그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그 설인장 말씀하신 거기도 설인장 그 호텔을 세우는 게 이제 그 추진이 거의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그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단 정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 청사진이 좀 실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터 이제 설인장여관, 구설인장여관 쪽이 되겠고요. 구세무서 건물이 빈 채로 지금 3년째 화산동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 마당에 풀이 1m 이상씩 자라고 흉물 또는 혐오 시설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개발이 되고 재정비가 되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 지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구세무소의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번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임기 중에 그 구세무소 활용 방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천역 광장을 시민께 돌려드리자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KTX 이음 열차가 2년 이내로 부산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역장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청량리에서 제천은 1시간 6분, 제천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철도 교통의 중심인 제천역을 공원과 같은 광장으로 만들어 관광객 및 우리 시민 모두가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그 부상이 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제천역 쪽하고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 역시 이제 제천역 광장 주변에 이 주차 타워 이거는 필히 건립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천역 광장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광장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참 꾸미고 싶은 그런 구상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사업을 구체화되면 그때 또 시민들께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천역 광장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제천 역사가 새로 지어지기 이전의 광장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감은 제천역이 생기기 이전에 광장의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나무도 좀 있고 그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여가를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부역 광장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주차 타워 같은 것은 지금 시락궁 옆에 시내버스 회차를 하고 있는 공간 옆에 철도 부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 타워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그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 3년 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단 단장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본인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그 전에 이제 계속 그쪽 상인들 하고의 어떤 그 잡음 이런 게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퇴 의사를 표명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을 사용하고 2년 차를 마치면서 46억 원, 절반에 가까운 돈을 사용했습니다. 혹 시장님께서 느끼실 때 기억에 남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 대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민께 혹시 자랑하실 만한 건이 있나요? 글쎄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그 효과는 솔직한 얘기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사실 그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두 푼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46억 투자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경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산다 하는 건 우리가 기대는 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씨를 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스타점프라든가 모아 키친 그분들의 아주 그냥 생존하려는 그런 노력, 그걸 저는 아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그나마 이제 우리 조형물을 문화거리 거기에다가 다양하게 설치를 해서 그 조형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벤치라든가 각종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특히 청년들이 그쪽을 찾는데 조금 더 분위기를 개선하는 건 분명하고,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1990년대부터 연구해서 서울에 보고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 1조 원, 2조 원 막 투자를 하고 10년 이상 그 수비를 거쳐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 도시재생이나 상권의료 사업은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뭐 시기에 그 일정을 짜가지고 막 그 군대식으로 막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그 다양한 의견 이거를 집약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가면서 그 이 국토부에서 정한 어떤 그 사업 구도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해가면서도 자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조를 투자했지만 그 우리 제천은 그래도 잘된 경우입니다. 다른데 보면은 지금 뭐 그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느라고 갈등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뿌리 씨앗 그거를 앞으로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잘 가꿔서 우리 제천시의 가시적인 성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우리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주민과 시민과의 소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중앙시장, 내토시장, 우리 동문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많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추진한 15개의 사업 중 대표적인 상권 특화 거점 조성으로 추진된 부루잉랩 사업을 보면 시작은 크고 희망이 있었는데 현재의 운영 상황을 보면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과 상인들이 체감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좀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루잉랩 사업이 가장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히 스타점포 그리고 모아 키친 거기에 입점한 우리 시민들 그 상인들의 노력은 참 가상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스타점포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홍보도 좀 도와주면서 그리고 특히 러브 투어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통해서 그분들을 좀 그쪽으로 집중해서 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점포가 너무 몇 개 되지도 않고 그 외부 손님들 거기다가 풀어놨을 때 이게 아직 조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시정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앙시장을 속속 이래 좀 챙겨보고 왔는데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던 시간이 오후 시간인데 부루잉랩 문은 잠겨 있고 불만 켜져 있고 상가에는 종업원 한 분만 근무를 하고 계셔서 잠깐 대화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지나는 사람이나 관광객이나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부루잉랩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어떤 중앙시장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2023년도에 또 부루잉랩 예산이 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무엇을 또 하려고 하는지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해보면 부루잉랩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서류를 보면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대구 한의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했어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지역의 중심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천시를 더 자세히 알고 제천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세명대학교 한의대나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왜 여기서 배제가 되었는지 혹시 뭐 보고받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분야 그 전문성을 가지신 그 교수님 그런 그 체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이제 대구대 그쪽에 이제 그 전문가가 있다 해서 그때 그쪽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거 좀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발효 탱크 및 부속 장비를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신품이 맞는지 의심이 들고 있어요. 뜯겨지고 때우고 압축 탱크에서는 맥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의 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시장님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뜯고 때우고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자하고의 이제 상의를 한 바로는 지금 맥주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맥주가 셀 정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미리미리 좀 2021년도에 설치를 하고 22년도 3월에 준공이 난 이 사업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빠른 조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5개 압력 탱크 중에 4개는 지금 가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올 1월달에 그 200리터 생산을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개 그 압력 탱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 새 걸로 우리가 중국에 수입을 해서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드리면 뭐 지금 잘 나머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나머지 4개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게 그 운영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현장에서 발효 생산된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아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양수자 맥주에서 생산을 해서 물건을 갖다가 시장에서 좀 판매, 시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저렇게 지금 시설을 저기다가 4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르네상스 사업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감독하고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좀 한 번은 더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천중앙시장은 시내의 가장 중심이고 평균 하루에 3,000명 정도가 찾고 있는 다중집합시설입니다. 발효를 시키기 위한 지금 7개 정도의 압력 탱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맥주 발효 탱크가 그 폭발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없고, 이제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도 이하에서 발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그 폭발 위험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국가적으로 보면 안전이 제일 1순위로 보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고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사고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확인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상권 특화거리 조성으로 추진된 걷고 싶은 보행 테마거리 사업에 대하여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바닥 조명 제작 및 설치 사업이 일반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태양광 LED 조명 72개를 중앙시장 시내길에 1차 년도 2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년도 22년 정산서 8월 1일자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천 상권 르네상스 사업지구내 야간 경관 조명에 따른 디자인 설계 용역으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0월 12일자 검수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바로는 1차 년도 21년도에 준공한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서류도 21년도에 지출했던 그 서류가 그대로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공문으로 요구했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 실수라면 실수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실수가 아니고 사실 두 번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서류가 날짜도 이렇게 전년도 거가 그대로 그 다음 연도 2차 연도 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세심히 챙겨봐 주십사. 혹시 문제가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출 자료가 좀 미비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사업 내용은 2021년도 거하고 22년도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저 바닥 조명이고 하나는 벽면 조명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서류를 확인한 바로는 서류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되었든 아니면 미리 챙기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시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걷고 싶은 보행 테마거리 조성에서 달빛 정원 수경 조형물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관 악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피아노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계약업체의 계약에 관련된 견적서와 추가로 제가 의문을 제기해서 자료를 제출받은 원가 내역서를 보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담당 부사님 확인도 했는데 시장님도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계약 당시의 견적서입니다. 보시면 달빛 정원 수경 조형물 1개 개로 되어 있습니다. 2A 개로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이고 달빛 정원 수경 조형물 2번 투로 해서 4,300만 원이 견적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받은 원가 내역서를 보면 1번 금관악기 설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40만 원. 그리고 피아노 폭포 조형물은 1,7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견적의 단가와 실질 원가 계약서의 단가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지금 이게 2번 피아노 조형물입니다. 이것은 금관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정하게 추진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본 의원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이 토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이제 예술품에 대한 어떤 가격 이건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솔직한 얘기가 저 개인적으로 저도 뭐 직접 몇 번을 가서 봤습니다만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격상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께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민의 인식 그런 걸 같이 고려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사업단에서 100% 추진하는 것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챙겨보시고 시민들의 어떤 생각,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보행 테마거리 조성에서 벤치 제작 설치된 사업이 3건에 53개의 의자가 설치되었습니다. 흔들 그네 의자부터 스마트 벤치까지 다양하게 설치가 되었는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먹자골에 되어 있는 벤치입니다. 6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내길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입니다. 근데 제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내길에 있는 벤치는 서로 이 소통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자 2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1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먹자골에 있는 벤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쪽은 시내길에 있는 벤치의 내용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한 업체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22년도 10월달에 한 업체인데 벌써 폐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단절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한번 좀 세밀히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앞으로 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중앙시장 옥상에 의자가 저렇게 4개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년 된 의자가 저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그냥 의심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길에 그러니까 달빛 정원에 도시 미관이나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구입을 했으면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중앙시장 옥상에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저게 중앙시장 옥상에 놓여져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그네 의자 같은 것은 중앙시장 상인의 사무실 바로 옆에 지금 있는데 굳이 저것이 왜 저기에 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이해하고 관광객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다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원도심 릴레상스 사업 중 드로잉랩 연구 용역, 드로잉랩 인테리어,
쿨링 토크, 안개 분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벤치 제작 설치, 시장 내 물품 보관함, 먹자골 투어 진행 등 모든 것이 관내 업체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천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맞도록 지역의 경제를 위하고 시공자, 소상공인들의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그 원칙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 금방 말씀하셨지만 다 그 개별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저 제천업체에 우선적으로 가급적이면 하여튼 제천업체에 그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제가 좀 많이 그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물품 보관함이나 간단한 것들, 사실 저희 제천에도 가구점도 많고 다 있는데 굳이 왜 제천을 배제하고 뭐 경기도, 강주, 서울 이쪽에서 이렇게 납품이 들어오는지 왜 그쪽과 계약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진짜 시민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번은 저희가 챙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2년 차에 반환점을 돌고 반환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3년은 정말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르네상스 사업단과 담당 부서의 관계자들이 더 큰 고민에 심사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수준 높은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제천은 그 관광이나 그 시민 행복 인프라 차원에서 거의 개발이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내에 와봐도 볼만한 게 또 즐길만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저 도시였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도시재생 또 상권 르네상스에서 나름대로 그 씨앗은 지금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림집권 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가치산 모노레일이라든가 그리고 또 수변 걷기 길 같은데, 그리고 또 청소년 수련관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 비행장 거기 어찌됐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만의 초록길을 하고 자연치유토구 또 의림지 미디어 아트센터 그리고 우리 저 구도심 예술의 전당 그리고 서부시장 되고 미술관 또 약산거리 또 먹자골목 또 화담 우리 제천역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쪽에 그 남산 또 수도산 이쪽에 지난번에 그 설치하려고 하던 그 전망대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게도 생각하고, 근데 부족한 부분 살려서 이렇게만 하면은 일단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제천도 상당히 많이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예술의 전당 그건 우리한테 그나마 구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중앙시장이라든가 약산거리, 골목, 시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의하고 있는 게 그 송악반점 앞길, 그래서 여변초 그 게스트하우스 그쪽 거리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없나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버려두듯이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씨앗으로 삼아서 그 실질적인 선거가 시민들한테 주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과 시정 질문으로 이래 대화했던 내용이 시민분들께 잘 전파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천도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습이 꼭 인식되도록 더 많은 정책과 추진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